자, 안녕하십니까. 꿀보는 내 친구입니다. 자, 어제 비가 좀 왔죠? 비가 좀 오고 좀 많이 왔습니다. 좀 많이 왔고, 자, 오늘은 좀 개가지고 지금 아주 약한 그 비가 살짝 오고 있는데, 자, 오늘 그 영상을 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찍을 것은 그 소문의 이제 소문의 벌 뭉침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카시아 꿀이 어느 정도 유밀이 됐는지, 그리고 어느 정도 본개가 됐을 때,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 꿀을 따야 되는지,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튼 뭐 이렇게 비가 좀 살짝 오고 있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는 2001년 신황이죠. 2001년 신황이라고 표시를 해놨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벌 뭉침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개포를 조금 열어주죠. 요만큼. 아주 많이는 아닙니다. 약 요만큼 정도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, 보이나? 보이는구나. 자, 아무튼 뭐 요만큼 이렇게 열어줍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통풍이 되죠. 통풍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벌 뭉침에 대해서도 약간 좀 그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될 수 있습니다. 자, 아카시아 꿀을 많이 따야 되겠죠.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이제 소비를 놓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벌려놓는 이유는 이제 꿀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 약간 덧집을 져갖고 조금 더 나왔죠. 한 1cm 정도, 이 정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연장해서 꿀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벌려놓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꿀이 얼마나 들어왔는지, 그 아카시아 꿀 현재 상태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총 이제 7장이 들어있죠. 맨 마지막 장입니다. 자, 맨 마지막 장은 이렇게 꿀이 들어와 있습니다. 지금 꿀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고, 이쪽 역시도 본개는 별로 안 했습니다. 본개는 그다지 많이 안 됐고요. 자, 이것은 이제 이렇게 본개가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다. 이 정도. 이쪽에는 좀 덜하죠. 6번째 장이고,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5번째 장은 아까보다 좀 덜합니다. 그죠? 덜하죠. 자, 아무튼 뭐 많이 들어온 소비장도 있고, 조금 들어온 소비장도 있고. 자, 요건 역시도 봉판이 이제 많이 있던 거라 아무래도 약간 좀 봉판이 아직 덜 깨어났죠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입니다. 세 번째 장이고, 여기도 이제 본개가 돼가지고 돼가고 있습니다. 요거는 2번째 장입니다. 2번째 장은 그다지 이제 꿀이 많이 차지 않았죠. 요건 역시도 이제 본개, 이제 봉판이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봉판을 채우고 나서 이제 꿀을 채울 모양입니다. 요거 역시도 본개가 돼가고 있죠. 이쪽에도 마찬가지고. 자, 지금 아카시아 꿀 들어오는 현재 상태는 요 정도고요. 저는 한 모레쯤이나 글패쯤에 꿀을 따려고 합니다. 채미를 좀 하려고 하고요. 자, 이 정도 상태에서 따도 제가 보기에는
19에서 20, 수분 농도 19에서 20 정도는 제 경험상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채밀할 때 이제 재보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, 자, 이렇게 하고요. 자, 현재 이제 아카시아 꼴 유밀 상태를 이제 보여드렸고, 자, 오늘 이제 주로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소문의 벌 뭉침. 소문의 벌이 왜 뭉치는가? 그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. 원인이 무엇인가? 원인을 알아야지 이제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이제 방법이 나오겠죠.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엄마한테 내가 이제 배가 아프다. 그러면 엄마 나 배 아파요. 이러면 엄마가 그래? 그러면 병원에 가보자. 이렇게 말씀을 하죠. 병원을 가보자라는 말 자체가 그 배가 왜 아픈가? 어떻게 아픈가? 무엇 때문에 아픈가?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? 이것을 알기 위해서, 원인을 알기 위해서 병원을 가자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튼 엄마 말이든 뭐 와이프 말이든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어. 저는 한 번도 떡을 얻어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. 아무튼 뭐 여자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.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어. 왜 이래? 이러면서.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제 소문에 이제 그 벌이 뭉치는 이유가 무엇인가? 원인은 한 가지고 방법은 그 이유죠. 원인은 한 가지고 이유는 한 세네 가지 정도로 압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 원인은 간단합니다. 안이 불편하니까 나오는 겁니다. 그럼 뭐가 어떻게 왜 불편하냐? 이런 말이 나오겠죠. 그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가정이 하나 있어. 이렇게 가정이 하나 있는데 그 엄마, 아빠, 할머니, 할아버지, 자식, 아들, 딸 이렇게 6명이 산다고 쳤을 때 엄마랑 아빠랑 싸웠어. 이제 싸우죠. 싸우면은 남자가 열이 받잖아요. 그럼 밖으로 나오죠. 나와갖고 소주도 한잔 먹고 뭐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잖아요. 그 벌들도 마찬가지. 아내가 열이 나고 습하고 비좁고 이러니까 나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열이 왜 받냐? 뭐 그러면 이제 부부 싸움을 하면 열이 받죠. 아무래도 말로 싸우게 되면 이제 여자가 이기고 힘으로 싸우면 남자가 이기지만 힘이 세다고 해서 여자를 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꼭 못난 놈들이 여자를 때립니다. 그죠?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거의 뭐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죠. 자, 아무튼 뭐 여자들이 잔소리를 합니다. 잔소리 바가지 돈타령. 어떻게 잔소리를 하느냐?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아 나니까 이만큼 사는 줄 알아. 다른 년 같으면 벌써 도망갔을걸? 뭐 이러면서 이 사람 구실도 못하는 거 사람 되게 만들어놨더니 이제 뭐 바람을 펴. 당신이 그럴 수 있어. 당신이 그런 것도 사람이야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굉장히 그 화가 나죠. 남자 입장에서는 와 뭐 이러면서. 그러면 자녀들이 이제 또 엄마한테 말립니다.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. 이제 그만해요. 싸우지 마세요. 막 너희들도 똑같아. 지혜비 닮아갖고 아이고 저거 자식 새끼가 왼수 새끼야. 서방복 없는 년이 자식복도 없다고. 아이고 내 팔자야. 이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화를 내면은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열이 받아갖고 밖으로 나옵니다. 똑같아 얘네들도.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그 유봉들이 막 깨어나오는 거예요. 유봉들이 깨어나니까 벌통이 꽉 차죠. 그러면 유봉들은 이제 태어났으니까 잘 모르죠. 그리고 그 충판이나 뭐 이런데 이제 먹이를 젖을 주고 막 일을 하는데 이 밖에 나와 있는 벌은 100% 외역봉입니다. 내역봉은 밖으로 안 나와요. 어지간해서. 그러면 이제 이 고참 벌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일하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이제 밖으로 나와주는 겁니다. 안이 꽉 차니까. 그러니까 안에 그 밖으로 나오는 이유는 안에 이제 열이 과보온 때문에 나오는 방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습기.
습도가 이제 높다는 거죠. 세 번째는 이제 뭐 굳이 말을 하자면 이제 무왕군인 경우도 이제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무왕군인 경우는 왜 그러냐? 무왕군인 경우에는 이제 유왕군인 경우에는 이제 여왕벌이 산란을 하고 이제 막 그러면 이제 일벌들이 유충에다가 먹이도 주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이제 봉하고 온도도 맞춰야 줘야 되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. 일거리가 있어요. 근데 무왕군은 일거리가 없단 말이에요. 왕이 없으니까 알을 안 낳죠. 알을 안 낳으니까 유충한테 충을 젖을 먹일 일이 없죠.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. 한마디로. 할 일이 없으니까 밖에 나와서 뭉쳐있는 경우도 있다. 이제 굳이 말하자면 세 가지 정도죠. 자, 정리하겠습니다. 첫 번째, 과보온. 그 다음에 두 번째, 벌통이 비좁을 때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왕군. 이거를 그냥 방치해 둘 경우에는 분봉열이 일어난다. 분봉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분봉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크냐? 얼마나 확률이 크냐? 그 확률 정도는 제가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는 그 확률처럼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,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방지를 해야 되겠죠.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뭐 단지 이제 밖에 이제 뭉쳐있는 벌만 해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문을 좀 열어주고,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소문 절반이 열려 있다 그러면 뭐 한 80% 정도 열어주고 80%나 100% 열어주거나, 아니면 아까 저처럼 이렇게 여기를 좀 개포를 걷어주고 소문을 좀 열어주고, 이렇게 되면 이제 환기가 되죠. 환기가 되기 때문에 안에 습한 기온이 없어지고 이제 벌들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안이 이제 비좁을 때는 그래도 안 들어가겠죠. 덜 들어가겠죠. 아무튼 안에 이제 벌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분봉을 하거나 뭐 교미상을 내거나 이런 방법을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렇지만 이제 과보온이나 뭐 벌이 이제 안에 이제 꿀이 꽉 차 있어요. 소빈마다 꿀이 꽉꽉꽉꽉 차 있고 봉판이나 충판에서도 열이 납니다. 거기서도 열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열이 나오지. 꿀장마다 꿀이 꽉 차 있지. 그렇게 되면 이제 열이 바깥으로 잘 나가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꿀장에서 습기가 조금씩 나옵니다. 습기가 좀 나오기 때문에 열과 습기가 합쳐지기 때문에 이제 안에, 그리고 이제 여기도 걷어주지도 않고 소문도 이제 좁아버리면 열이 많이 나게 되죠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뭐 아무튼 과보온 같은 경우는 이제 귀퉁이 좀 접어주고 소문 좀 조금 더 열어주게 되면 이제 과보온인 경우에는 그게 딱 해소가 된다. 이렇게 봐집니다. 그리고 이제 벌이 너무 많아서 비좁을 때는 뭐 한 층을 더 올려주거나, 아니면 안에 공간이 좀 있으면은 이제 벌집을 소비를 좀 넣어준다거나, 소초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유밀기 때는 이제 꿀을 물어오면 그걸 가지고 소초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꿀 따는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소초는 넣어주지 말고 되도록이면 이제 소비를 넣어주게 되면 이제 거기다가 꿀을 채우냐고 또 일을 하게 됩니다. 아무튼 일거리가 없어서 이 안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, 그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자,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. 소문에 벌 뭉치는 현상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입니다. 행복한 고민. 창고에 너무 이제 집에 너무 이제 재물이 많이 들어와갖고 곡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방부터 뭐 창고까지 부엌까지 꽉꽉 차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더 이상 있을 데가 없으니까 밖에 나와서 자는 거예요, 사람이. 그 정도로 행복한 고민이다.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
그게 아무튼 벌이 안에 밖에 뭉친다는 것은 벌을 그만큼 잘 키웠고 벌이 지금 현재 너무 잘 된다. 너무 잘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.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. 자, 아무튼 뭐 무왕군이면은 왕을 이제 또 유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그 소문의 벌 뭉침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죠? 아카시아 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카시아 꿀 지금 이제 아카시아 철이니까 아카시아 꿀 같은 경우에는 한 평균적으로 15에서 20% 정도 붕괴가 됐을 때 그때 채미를 하시면은 그 숙성꿀로서 이제 인정이 된다. 이렇게 보시면은 문제가 없겠습니다. 근데 이제 뭐 붕괴도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붕괴가 안 됐어. 붕괴가 안 되고 꿀만 꽉 차 있는 상태야. 그런 상태에서 이제 꿀을 채밀하게 되면 이제 물꿀이 됩니다. 물꿀. 그렇게 되면 이제 숙성꿀이 아니고 수분 농도 20%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농축장에 가서 농축을 해야 됩니다. 농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축을 하게 되면 이제 숙성꿀이 아니죠. 아무튼 그 숙성꿀을 따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5%에서 20% 정도는 붕괴가 돼야 된다. 그래야 이제 반숙성꿀로 인정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완전 밀개꿀, 그러니까 완숙꿀이라 그러죠. 완숙꿀 같은 경우는 최소한 60% 이상 이제 붕괴가 돼야 그걸 이제 완숙꿀로 인정이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, 잠깐만요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그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밑에가 이제 소초를 이렇게 그 벌집에다 넣어줬는데 그 밑에가 숯벌을 이렇게 쫙 저는 거예요. 숯벌집을 전화가지고 이 시청자분이 어이 간호사 피스 쫙 하고 요거를 쫙 이렇게 잘라내버린 거예요. 잘라내버려갖고 여기가 이제 없는 상태죠. 없는 상태인데 이 소초를 소비를 이제 버려야 됩니까? 아니면은 버리지 않고 어떻게 쓰는 방법이 없습니까?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 저는 옛날에 산 적이 없습니다. 옛날에는 이 요거 소초광이라 그래요. 요 소초가 없는 거를 요거만 가지고는 이제 소광대라 그래요. 소광대. 이 소광대라고 하고 요거까지 이제 합쳐졌을 때는 이제 소초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안에 요거 노란 거 요것만 가지고는 이제 그 소초라고 합니다.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 소광대를 우리가 직접 다 짰어요. 이 소광대마저도 이렇게 틀이 와요. 이게 틀이 오면 못으로 해가지고 여기 박고 여기도 이제 카타로 찍혀 있죠. 옛날에는 이제 작은 못으로 해갖고 이걸 박았어요. 박아가지고 썼는데 아무튼 뭐 여기가 이제 이만큼 이렇게 이만큼 잘려 있다 그래요. 잘려 있는 상태인데 요거를 이제 다시 재생해서 쓰려면은 이제 립바 같은 걸로 여기를 이 철사를 좀 당겨 주세요. 이걸 돌려가지고 당겨가지고 좀 탄탄하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걸쳐야 되니까 한 요만큼을 잘라야 되겠죠. 굳이 자른다고 하면 요만큼 정도, 요만큼을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떼어내야 되겠죠. 틀을 떼어낸 다음에 그 소초를 사야죠. 소초가 있어야 되겠죠. 소초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맞춰갖고 딱 놔둔 다음에 요거를 이제 옛날에는 요게 쏙 들어갔는데 여기에 딱 맞게끔 딱 이렇게 올라와 있는 데가 있었어요. 그러면 이제 딱 맞춰져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거를 뜨거운 데다가 이렇게 뭐 긋게 되면 이제 하게 되면 이게 소초가 달라붙습니다. 철사에.
이제 처음에는 이제 안 달라붙다가 달라붙으니까 요걸 요만큼 똑같이 잘라갖고 딱 넣어가지고 이 철사에다가 이걸 이제 지금 말하기가 참 어렵네요.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들어가겠죠. 이게 이렇게 맞추면 들어가갖고 쫙 이렇게 열을 가합니다. 뭐 지금 그게 없으니까, 연장이 없으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 요런 거를 이제 토치에다가 뜨겁게 한 다음에 뜨겁게 해요. 요거를 앞에를 뜨겁게 한 다음에 이렇게 문대줍니다. 이런 식으로 문대줘요. 문대주게 되면 얘네들이 철사에 달라붙습니다. 또 한 번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해가지고 문대주게 되면 이 자른 소초광이 여기 달라붙게 됩니다. 철사에 달라붙게 해가지고 다시 그대로 넣어주게 되면 벌들이 다시 싹 집을 짓겠죠.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수리해서 이제 쓰는 방법이 있고, 아니면은 뭐 버려야죠.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 이렇게 선택하셔서 쓰시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아무튼 뭐 옛날에는 사람 손이 하나도 안 가는 게 없었어요. 이 벌통부터도 다 짰지. 뭐 아무것도 아무튼 사람이 다 일일이 다 만들어서 했어요, 옛날에는.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세월이 좋아져가지고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박스에다가 탁 나오죠. 20개 해갖고 이제 쓰면 되는데,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이제 하는 원리를 알려드렸으니까 하는 것은 이제 그 시청자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하시면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제 비가 좀 빗줄기가 살짝 굵어진 것 같은데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러시면은 댓글에다 달아 놓으시면은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걸 보고 영상을 찍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. 빗줄기가 굵어지네요. 자, 구독, 좋아요 부탁해요.